가요 풍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제27화 비 내리는 호남선. 이 프로그램은 한국통신, 태평양, 대한항공, 나래이동통신, 장은신용카드, 여전히 귀에 익은 이 멜로디 때문일까, 대전발 0시 50분 목포행 관행열차. 아무튼 호남선 열차는 많은 슬픔과 한을 싣고 달렸던 것 같다. 어쩌면 일제가 한반도 수탈의 전초기지로 목포항을 만들고 1912년에 호남선을 부설했던 바로 그때부터 호남선 열차의 안타까움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날부터 목포행 호남선 열차는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을 수탈해 가기 시작했으니까. 흘러갔다. 이윽고 8.15 광복을 맞이했고 6.25 동족 성전의 비극을 치른 뒤 가까스로 휴전이 된 지 3년, 1956년경 솔로원 작사, 박춘석 작곡, 손인호 노래로 태어난 이 비 내리는 호남선도 결국은 어둡고 애절하기 짝이 없는 가요가 아니었던가. 이 노래 역시 목이 메인 이별가였고 호남선은 야속하다 울부짖었던 것이니, 그런데도 이 노래만큼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기곡으로 부상한 가요도 드물었다. 그 당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섰던 민주당은 신익희를 대통령 후보로 앞세운 뒤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로 민의를 사로잡았고, 선거를 치르기만 하면 정권 교체는 분명하다는 판세로 바람을 몰아가고 있었는데 웬일로 그야말로 하늘이 힘수를 부렸다.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유세도중 1위에서 그만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했던 것이다. 그날이 1956년 5월 5일이었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이란 이 노래는 시기적으로 신익희의 급사와 맞물려 일종의 애도곡처럼 전 국민을 울려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무심한 세월은 또다시 흘러만 갔다.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신익희 후보의 부음을 듣던 그때의 충격과 상처는 희미해져 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일이라는 지명도 이미 사라져버린 것. 1977년 11월 화약을 가득 실었던 화물열차의 폭발로 전 국민을 경악시켰던 이리역 폭발사고, 그 이리역마저 어느새 익산역으로 역명조차 변해져 있었다. 익산역사 벽보판에는 수많은 과거지사를 묻어버린 채 이런 문구만이 걸려 있었다. 호남의 관문 익산에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지금 익산이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익산시로 시명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익산이라는 지명을 왜 굳이 일이라는 지명하고 통합했을 때 익산이라고 제기를 했느냐 하면은 일이라는 지명은 일제시대 때 호남선 철도를 개설을 하면서 일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난 것이고, 익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익산이라는 지명이 내려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대체적으로 그냥 뭐 이리에 속해 있는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군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엄청난 그 유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을 하면서 익산시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곧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서탑이 있거든요. 그거는 목재 그 건축 양식에서 석재석 건축 양식으로 발전하는 시효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95년 5월 10일자로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된 것이다. 그리고 33만이란 현재 익산 시민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익산 시민들은 하루빨리 일이라는 지명을 잊고 싶어 한단다. 방금 익산문화원의 김용훈 이사도 들려주었듯이 이리는 단지 교통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졌을 뿐 그 이상은 별다른 의미도 찾을 수가 없었으니 이왕 익산시로 거듭난 이상 익산이 찬란한 문화의 중심지가 돼야겠다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란다. 그렇다면 익산의 고유문화는 과연 어떤 빛깔일까? 우선 만경평야의 관문이기도 한 이 익산 고을의 옛 뱃길을 더듬어보자. 자고로 뱃길이 잘 열린 고을이라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향토사학자 임홍락 씨가 입을 열었다. 익산 지역에는 그 서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는데 금강 유역에서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그 백제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웅포 입점리 지역에서 무령 왕릉과 더불어 그 백제 처녀 고분이 입점리 고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고분은 백제 무령왕 시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물이 익산 지역에서는 가장 빠른 백제 시기의 유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금강을 따라서는 일찍부터 교류가 있었고 그러한 우수한 문화가 익산 지역에 전파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공주라든가 부여 지역과 교통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경강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일설에 의하면은 그 만경강은 그 지금 미륵사지까지 그 물결이 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바로 익산 지역에서 호남 평야, 저 김제라든가 저 고부, 그리고 만경 평야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그 수로로 이용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금강 하류에 자리 잡은 익산은 덤으로 만경강까지 끼고 있으면서 넓은 평야를 품에 안고 있었기에 일찍부터 선진 농경 문화와 더불어 앞선 외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논산, 군산, 김제, 부여와 면에 있었으니 익산은 겨울잠에 취할 겨를도 없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익산 지역은 백제 4대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그 백제 시대 그 미륵사지를 비롯해서 왕궁평성, 그리고 제석사지, 그리고 오금산성, 미륵산성과 같은 수많은 유적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지역은 그 부여라든가 공주 지역을 우리가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는 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로 얘기를 한다면 규모의 그 거대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굉장히 그 웅장한 그러한 면모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백제 무왕 시기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553년 성왕이 관산성에서 패전한 이후에 백제가 상당히 그 신라에 비해서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나와서 이 지역에서 성장을 했던 그 백제 무왕에 의해서 백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백제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결합을 위해서 한마디로 익산은 서울, 부여, 공주 등과 함께 백제 문화의 중심권역에 있었다. 향토사가 임홍락 씨는 거대하고 당당했던 백제의 무왕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했다. 그리고 부여, 공주, 익산이 비교가 어려울 만큼 익히 알려진 백제 3대 문화권역에 속해 있는데도 유독 익산만이 백제 문화권역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서 속이 상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내리는 호남선 만행열차에 흔들리는 천장노래도 실제가 그랬다. 익산 사람들은 이리공단 1, 2지구가 볼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에는 무관심한 듯했다. 호남선의 중심도시요 익산 군산간을 잇는 군산선과 익산 여수간을 잇는 전라선 등이 이곳 익산역에서 분기하고 있었지만 교통의 중심지는 오히려 인심만 사납게 만들고 아름다운 호요정성만 해질 뿐이라면서 일종의 거부감까지 나타내 보이는 이도 있었다. 전국 어딜 가나 이젠 공해 없는 쾌적한 문화고울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익산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익산문화원을 찾아가기로 했다. 익산문화원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함여룹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익산시 금마면의 가을 들판 한켠에 위치한 문화원장의 사저 예도원에서는 20여 명의 익산 주부들이 남도민요 연습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문화원장의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이 강습회에서 들어보는 농부가는 새로운 감회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아마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판 풍경이 보인 탓이리라. 농부가를 지도하고 있던 이영란 씨. 예도원 그 농악단들이 농악을 배우셨는데 그 농악은 한 2, 3년 돼가지고 오래 많이 배우셨어요. 근데 농악에 농부가를 좀 끼고 싶어가지고 좀 생각 중이어서 다시 농악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따라하시고 진짜 흥겨운 마음으로 하니까는 참 듣기도 좋고 잘 배우시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익산문화원의 이인호 원장은 원래 불화의 대가로서 인간문화재 단청장이었고 이른바 1인 80기를 보유했다는 유명 문화예술인이었다. 익산이라는 곳은 본래 여가 마한 시대에서부터 백제 또 백제 문화가 찬란히 꽃 피워졌고 또 30대 무왕과 31대 의자왕이 대망은 했습니다마는 이 고장에다가 많은 유산을 지금도 역력하게 살아있는 문화가 살아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곳 보면은 국보 11호 미륵사지를 준해서 주변에 당간지주나 또는 왕궁사지, 왕궁 5층 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고 기타에도 석불 좌상이라든가 석불 입상이라든가 또는 연안리 씨의 종종 문적이라든가 송림사 보광전이라든가 익산 토성 미륵사지 또 화산 천주교 입정리 고분 망성 신장리 곰소리라든가 또 천호동굴 삼전석불
또 청동, 은입, 인동, 문양, 향로가 있습니다. 또 망모당, 익산 대성전, 여산 동원, 한벽정이 있고 또 민속자료 목바르 노래라든가 기세배 이런 것들이 지방문화재 1, 2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장은 6년 전에 고향인 익산의 문화 발전을 위해 후루리 서울 생활을 청산했다며 익산의 백제문화 유적지부터 소개를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백제 미륵사지가 있는 곳이 바로 금마면이라며 고향 자랑을 잊지 않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미륵불이 어떤 부처냐고 한번 물어보기로 했다. 과거에는 미륵불 하면 종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미륵불은 미래불로서 그동안 지정을 해왔죠. 근데 미륵이 등단을 하면 어느 세대냐 이렇게 봐서 이렇게 3000년 후는 미륵 세대가 등장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2000한 몇백 년이 시방 흘러왔는데요. 현대불로 지정을 하면서 이 미륵불은 현대 세계에 서서 그전 서가모니나 미륵 아미타불은 좌불로 서 계시지만 이제는 서서 움직여야 될 때다 해서 종교적으로도 미륵불은 서서 있습니다. 미륵불이 서서 있는 것도 곧 이제 그만치 서서 뛰어야만이 바쁘다. 그만치 바쁜 세대가 왔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래를 지금 현실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시대가 오면은 익산의 모든 문화가 이 시대 가서는 많이 발굴되고 백제의 문화가 이대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과거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상가 이름도 미륵불이 미륵사라고 하는 그 주유소라든지 상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호라든지가 흔히 이 미륵에 대한 말이 이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비로소 밝히지만 익산의 문화중심지는 옛 이리 시내가 아니고 바로 미륵사지가 남아있는 여기 금마라고도 했다. 문화원의 김용훈 이사. 그러니까 이 금마라고 하는 곳은 지금 현재는 익산시 금마면으로 되어 있지만은 익산시로 통합되기 전에 익산군 익산군 금마면이었습니다. 금마라고 하는 곳은 익산은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금마라고 하는 곳은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마라고 하는 곳은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시대 진한, 마한, 변한의 사만시대 때의 마한의 수도로서 아주 옛날부터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던 그 지명이고 그 역사 깊은 곳입니다. 그 금마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은 그 익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고려 시대 때 익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금마저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금마라고 하는 그 유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리시는 교통의 요지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금마는 그 이리시의 한 부분으로서 이리라는 그 지명이 태어나기 훨씬 수백 년 전부터 금마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마당 달밤에 물새가 울어 이른바 그 유명한 백제의 미륵사지. 흔히들 백제의 꿈이요 백제의 한이요 하는데 이곳에 미륵사지를 대해본 첫 느낌은 한마디로 참담함 그것이었다.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애감, 그 몇십 배의 역사적 비극이 이곳에 스며있는 듯했다. 신라의 황룡사지보다 큰 규모로 7만여 평이나 되었다는 옛 미륵사지에는 달랑 당간지주 2개와 화급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멘트 칠을 해놓은 서탑만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있었다. 그리고 발굴조사팀이 주워 모았다는 옛 기와 파편 100여 톤도 저만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거대하기 짝이 없었다는 이곳의 미륵사가
과연 어느 시기 무슨 사건으로 허물어지고 말았는지 그 기록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니 너무나 한심하기만 했다.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원이었다는 전창기 씨. 현재 미륵사지에는 그 동쪽과 서쪽에 석탑이 두 기가 자리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그 목탑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그 각각 부처님을 모시는 금당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원 병리식 가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가장 유일한 그러한 그 가람 배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동쪽에 있는 탑은 없고 그 서쪽에 있는 탑만 그 약 11.4m 가량 6층 높이로 현재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석탑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장 그 최대일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최대의 석탑으로 이렇게 현재 그 남아 있는데 주변을 발굴 조사한 결과 이 탑이 9층 높이로 많은 석재들이 그 주변에 산준해 있는 것을 조사해서 현재 그 문화재 연구소에서 그 동쪽에 똑같은 위치에다 그대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 복원된 그 탑의 높이는 20m이며 그 위에 금을 도금한 그 상림부까지 합하여 약 27m의 높이로 현재 옛날의 모습대로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했던가. 현재 미륵사지 복원 사업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어쩌면 익산인들이 가까스로 자신들의 정신적 지지를 세우고 있는 것만 같아 보였다. 오는 11월에 개관 예정이라는 석조 건물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뒷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고 총 253평이나 된다는 전시실도 말끔히 손질되어 있었다. 미륵사지 전시관의 학예연구원 노기환 씨를 만나서 신라 유적과 백제 유적의 차이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았다. 그 백제 문화권의 유물과 신라 문화권의 유물에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백제 문화권의 그 유물들은 좀 서민적이고 투박한 그런 면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경주 문화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섬세하고 좀 화려한 그런 기법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백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후 세계보다는 그 현실 세계에 더 이렇게를 중요시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저쪽 신라 문화권에서는 현실 세계도 물론 중요시했지만 사후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같은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 유물의 비교는 어떤 전체적인 비교가 아니고 단지 고분 출토 유물들에서 비교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새야 왜 우느냐 유스 같은 세월을 원망마더라. 지난 94년 사단법인 익산 고적 선양에는 이곳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었다. 그런데 문화유산을 발굴조사 복원하는데도 어떤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바람을 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익산지방의 백제문화 유적지가 또다시 소외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익산 고적선양의 최남석 회장은 어릴 적에 미륵사지 추추도를 캐내면서까지 논밭을 넓히던 인부들에게 신이 나서 막걸리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야 자책감이 일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저희 사단법인 익산 고적선양위는 1964년도에 지금 자꾸 하시지만은 고 소병돈 익산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약 30여 년 전부터
우리 백제 문화의 전수를 백제 문화를 전수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우리 문화가 너무나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단 익산 고적 보존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1년도 채 안 된 채 오일육이 터져가지고 그들은 집회가 중단됐기 때문에 고적 보존의가 없어지다가 1984년도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단법인 익산 고적 선양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 고적 선양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백제 시대에 익산에 그러니까 백제 문화가 3대 문화권인데 공주 부여를 비롯한 익산까지 3대 문화 권역에서 우리도 뭔가 그 백제의 얼을 찾고자 순수 민간 단체로서 지금 현재는 대학 교수도 한 10서너 되십니다만은 초중고도 선생님이 한 38분 계시고 또 사업가 또는 고향을 지키는 문화인들이 합쳐서 한 60여 분이 순수 단체로서의 지금 현재 향토 사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다시피 가람에 세워졌던 탑들은 원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던 곳인데 훗날에는 사리가 없는 탑이지만 자연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곳 미륵사지 석탑은 목조탑에서 석조탑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세워졌던 시원탑이었다. 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완벽한 석조 건물 양식을 취했는데 이렇듯 익산이 유별나게 석조 양식과 친근하게 된 까닭은 따로 있었다. 익산에는 질 좋은 석재가 생산되었다는 것. 이미 옛날부터 익산 황동면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은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었던 것이다. 건물의 외벽재 또는 비석이나 조각작품의 소재 등으로 널리 쓰인다는 황동면의 화강암. 수십 군데 화강암 채굴지구 중에서도 대표격이라는 황동산업사를 찾아가 보았는데 황원일 전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돌이 우리나라에서 그 상당히 그 좋다는 그런 평을 받기 때문에 청와대 그 본관 건물 그 영빈관 건축도 이 돌로 건축을 했고 또 서울의 그 삼성생명 그 본관 건물도 본사 제품인 그 돌로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청 그 전체 본관 건물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한 걸로 있고 또 작년에는 이 본면 청사 황등면 그 청사를 우리 회사에서 유벽을 붙였고 또 그 바닥 이런 것을 전부 화강암으로써 건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사람들은 전라도 여행은 음식이 좋아 즐겁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익산에서 꼭 한번 찾아가 볼 만한 음식점은 어디일까?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서울의 미식가들이 대거 몰려온다는 익산시 어양동에 백제 식당이 있었다. 영화 서편제를 만들었던 임권택 감독과 철학박사 김영옥, 탤런트 오지명 백일섭 임채무, 코미디언 이주일 씨 등이 단골로 찾아온다는 백제식당의 전문 음식은 메기 매운탕이었다. 맛을 보니 된장 맛이 주였고 메기 맛은 뒷전이었지만 옛날에 잃어버렸던 고향 맛이 새어나는 듯해서 좋았다. 식당 대표 이연재 여사가 맛의 비결을 일러주었다. 우리 집 매운탕은요 제일 주둥이 우거지요. 배차 속강은 안 되고요. 그 겉강 그 노린 놈도 떼고 그 파란 것 그 중간치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 그냥 24시간은 이제 그 배차 냄새를 다 울고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이제 또 꼭 물 없이 꼭 짜가지고 재래식 된장하고 고추장 넣고 육수물 좀 넣고 막 치대가지고 그놈을 볶는 거요. 볶아가지고 이제 그 뚜껑에다 담아가지고 매기 넣고 이제 이렇게 끓이죠.
그러면 이제 양념류는 조미료를 써서는 안 돼요. 예, 그것은 그냥 거짓걸로 좀 해씩 살짝 치면서 해야 대맛이 개운하게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파 넣고, 거기 담아내기 좀 넣고, 이제 다래기를 타는데요. 물꼬치를 가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린내 나지 말라고, 식초를 좀 타지요. 식초를 타가지고, 거기다 이제 져서가지고, 그놈을 좀 해씩 넣고, 매운 꼬치가 있거든요. 그것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 맞춰서 이제 후추 좀 이제 먹을 적은 치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또 뼈소금 좀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이 하여튼간에 그냥 개운하고 맛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는 모양 같았다. 전주 우석대학교 맞은편에 최근 문을 연 왕궁 온천이 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곳의 지명이 오랜 옛날부터 왕궁면 온술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왕궁온천의 김정기 대표도 따뜻한 물이 나는 마을이란 옛 지명이 예사롭지 않아서 온천 탐사를 시작해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온천수가 펑펑 쏟아지더란 얘기를 했다. 온천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여기가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 온수중이라고 그래갖고 맨 처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한 시기는 1989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물이 나온 것은 1992년에 동력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온천은 1994년 2월 2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 왕궁온천은 알칼리성 탄산수 온천입니다. 온천인데 물론 손님들이 직접 오셔서 해보시고 좋으시다는 분도 있고 또 나쁘시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물 관계는 직접 손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입욕을 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이 메인 이별가는 불러야 오르나 돌아서서 관심은 이해를 낳고 이해는 사랑을 낳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린 이제 한 번쯤 반문해보자. 우린 과연 우리 향토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 향토를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 향토를 사랑하고 있는가? 익산을 뒤로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세계화란 말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모습부터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배지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아기에겐 배지밀 소이, 젊은 신세대는 배지밀 C, 어른은 배지밀 A. 식사 때마다 한 컵씩 배지밀 식생활로 건강합시다. 정식품 배지밀. 젊음의 네이 스콜피오, 젊은 패션 네이 스콜피오, BYC 패션 네이. 오빠가 끓여준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모두들 감탄하던 표정 기억해요? 오빠도 쓱했죠? 근데 그거 커피 믹스였다면서요? 최고였어요.
있어요. 함께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향기. 맥스웰 커피 믹스. 안녕하세요. 엄정아예요. 요즘 기분만 내는 음료 이것저것 많지만요. 전 천연 사이다를 마셔요. 이 알싸함. 세계 3대 광천수 중에 하나인 소정수로 만들어 순수함이 다르거든요. 1화 천연 사이다. 저도 순수함 지켜가고 싶어요. 자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노르표 페인트가 꿈꾸는 컬러의 세계입니다. 자연색 만들기 50년 노르표 페인트. 아름다운 창은 아름다운 꿈을 만듭니다. 이건 창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창을 만들고 싶습니다. 창 전문 회사 이건 창호. 가요 풍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오늘은 제27화 비 내리는 호남선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박동주, 구성 김영무, 연출 전문수, 기술 최종호, 효과 조병식, 해설 김영식이었습니다.